안녕하세요. 캡컷 활용 오늘 3회차 특강 수업입니다. 네, 저희 1회차, 2회차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 캡컷의 기초적인 기능들을 다시금 복습해 보시면서 샘플 영상대로 실습을 해보셨는데요. 오늘부터는요, 요 새로운 어떤 이 편집 기법을 배우시게 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동안 1, 2회차 동안에 앞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나무에 빛이 나고, 나만의 블로그라는 인트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창문에서 오늘 창문이 나오면서 이제 이걸 사실 우리가 원래 촬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날인데 동네 카페로 가보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을 찍으면서 거의 다 왔어요라는 이런 장면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카페에 도착을 했더니 카페에서 이렇게 빛이 나죠. 이렇게 강조해주는 이 프리즈 효과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서 카페 외관까지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카페가 이제 세 공간으로 나눠져 있었죠. 이것들을 모두 한 장면에 넣어서 우리 PIP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동시간대에 한 화면에 세 개의 장면을 넣어서 이 장면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연출을 했었고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배워보시기 전에, 네, 새로운 이제 기법을 하나 배워보실 거예요. 새로운 기법을 배워보실 건데, 잠시만요. 제가 좀 예시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카페 브이로그 영상에 들어갈 건 아니고요. 이거를 통해서 연습을 해 보셔야지, 다른 장면들이 연출 가능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 요거를 보여드리면, 네, 요거 이제 샘플 영상이고요. 샘플 영상에서, 예, 카페에 도착을 했죠. 카페에 도착을 해서, 내부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작업을 한 거예요. 장면에 지금 3개의 화면이 동시에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이걸 한번 이제 재생을 해보면, 네, 한 장면씩 커집니다. 커졌다가 또 줄어들죠. 네, 두 번째 장면도 확대됐다가 줄어들고, 네, 그리고 세 번째 장면도 확대됐다가 줄어듭니다. 네, 이 장면을 지금 연출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일단 이 장면 3개가 화면에 들어가 있는 요거까지 지난 시간에 해보신 겁니다. 네, 이거를 바로 우리가 어떤 기법을 활용해서 만든 거냐? 이름하여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키프레임. 네, 키프레임이라는 거고요. 네, 키프레임이에요. 네, 키라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프레임이라는 뜻은 이제 우리 하나의 장면이 이런 액자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다. 그래서 장면이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키프레임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키프레임을 사용을 해보시기 전에 아까 이제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이 앞장면이 확대됐다가 축소되고 두 번째 장면이 확대됐다가 축소되고 이런 장면들은 조금은 더 응용된 키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키프레임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응용까지 오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확대가 되는 건데 오늘 이제 먼저 저랑 같이 샘플로 보실 거는요. 이거를 먼저 연습을 해보실까요? 요거를 먼저 연습을 해보셔야지 아까 카페 장면이 연출 가능합니다. 보세요. 네, 영상인데 갑자기 스티커가 나오면서 스티커가 움직입니다. 네, 스티커가 지금 보셨나요? 스티커가 왼쪽에서부터 나타나서 오른쪽으로 쭉 움직여요. 이것도 바로 키프레임을 통해서 만든 영상인데요. 이거 지금 제가 스티커의 애니메이션으로 적용한 게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게 아니고 키프레임 효과를 적용한 거예요. 도대체 키프레임이라는 게 무엇인지 차근차근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카페 브이로그라는 이 연습 프로젝트에 있는데 밖으로 나가볼게요. 메뉴 가셔서 왼쪽 상단 메뉴 가셔서 홈페이지로 돌아가 봅니다. 네, 홈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크로마키라는 거 연습을 해보셨는데 오늘은 키프레임을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만들기. 새 프로젝트 하나 열어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연습할 기법을 프로젝트 이름으로 입력할게요. 상단에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하셔서 키프레임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한글로 키프레임. 네, 키프레임이라고 입력하셨으면은 여기에 연습 영상을 하나 가져오실 거예요. 우리 1회차 시간 때 바탕화면에 캡컷 실습이라는 폴더에 수업 자료를 모두 다운로드 해 놓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왼쪽 미디어 창에서 가져오기 클릭하시고요. 네, 그럼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캡컷 실습이라는 폴더 안에 실습용 수업 자료라는 폴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왼쪽에서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바탕화면에 있는 캡컷 실습이라는 폴더 우리 1회차 때 만드셨죠? 캡컷 실습이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시고 실습용 수업 자료를 더블 클릭하시면 우리가 여기 대부분 이제 카페 브이로그에 사용되는 미디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연습이라고 있습니다. 연습. 이거는 요 카페 브이로그에 들어갈 장면은 아니고요. 제가 키프레임을 연습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넣어놓은 영상이에요. 요 연습 영상을 클릭하셔서 연습 클릭하셔서 열어주세요. 네, 그럼 이제 미디어 창에 업로드가 됐고요. 요거 바로 우리가 타임라인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위로 마우스 가져가셔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타임라인에 들어가죠. 이게 총 11초 정도 되는 영상이고요. 이 영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보시면 신문을 들고 읽고 있는 사람이 3명이에요. 네, 이 인디케이터를 타임라인에서 살짝 움직이면서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가장 왼쪽 사람이 신문을 뒤집습니다. 신문을 뒤집었더니 월드라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월드.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겨보니까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신문을 뒤집죠. 포토그래피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살짝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세 번째 사람이 신문을 뒤집으면서 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화면에 있는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신문이 다 뒤집어져 있다가 왼쪽부터 차례 신문을 뒤집는 형태입니다. 영상에서는요, 내가 어느 위치에 뭐 텍스트나 어떤 위치에 스티커를 넣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넣을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첫 번째 신문을 뒤집었을 때 넣을 건지, 뭐 두 번째 신문을 뒤집었을 때 텍스트를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요 플레이어 창을 보면서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요 샘플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키프레임에 대한 샘플. 네, 보시면은 첫 번째 여자가 신문을 뒤집었더니 갑자기,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신문을 뒤집으니까 스티커가 작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재생을 쭉 해보다 보면은 스티커가 움직여요. 이 두 번째 이 신문 쪽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움직일 때 변화가 첫 번째 위치도 움직였지만 두 번째 크기도 커졌어요. 네, 크기도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재생을 해보니까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신문 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위치가 여기였다가 두 번째 위치는 여기인데 크기도 살짝 커졌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위치가 이 상단으로 가면서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네, 요게 이제 바로 키프레임을 적용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스티커예요. 제가 스티커를 삽입을 해서 움직임을 준 건데 애니메이션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아니고 어떻게 키프레임을 준 거냐? 이 첫 번째의 위치와
두 번째 위치와 세 번째 위치를 이제 이 움직임에서 중요한 키 포인트잖아요. 그 키 프레임, 이 키 장소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준 겁니다. 지정을 해주면 알아서 이것들의 움직임을 쭉 이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요거를 저와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요 샘플 영상을 보셨으니까 캡컷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 연습이라는 요 신문을 뒤집는 영상이 삽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스티커를 먼저 삽입을 할 거예요. 스티커를 삽입하는 위치가 어디냐? 바로 이 첫 번째 신문이 뒤집혔을 때 이때 스티커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디케이터를 움직이시면서 플레이어 창을 보셔야겠죠.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첫 번째 신문이 뒤집어졌을 때 네, 이때가 보니까 한 3.9프레임, 3초 9프레임 정도 되는 시점이래요. 원래 11초 26프레임인데 3초 9프레임 되는 이 시점에서 신문이 뒤집어집니다. 그럼 3.9초로 일단 맞춰놔야겠죠. 인디케이터가 지금 3.9초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스티커가 등장을 할 거예요. 네, 스티커 등장 시점을 맞춰주시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스티커를 삽입하면 되겠죠. 왼쪽 상단 미디어 창에서 스티커 클릭합니다. 네, 스티커. 네, 스티커를 가시면 왼쪽에 이제 카테고리가 나와 있어요. 카테고리 중에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밑으로 가서 저희는 맨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또는 뭐 저랑 꼭 똑같은 스티커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원하시는 스티커로 하시면 되는데 좀 찾기 쉽게 요걸로 가보도록 할게요. 맨 밑에 아예 맨 밑으로 가볼까요? 맨 밑에 가시면 스티커에서 맨 밑에 있는 카테고리가 바로 버라이어티예요. 네, 버라이어티라는 카테고리로 가보실게요. 네, 버라이어티라는 거는 우리 예능에서 활용할 법한 이제 그런 예능 영상에서 활용할 법한 스티커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텍스트형 스티커가 보입니다. 근데 우리 다이아몬드 표시 있는 거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니까 이 버라이어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오시면은 여기 너무 움직이네요. 움직이면 조금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잠시만요. 요 위로 잠깐 와볼게요. 요거로 와보겠습니다. 좀 움직임이 있으면 헷갈리실 수 있어서 요 버라이어티에 오셨는데 그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위에 오시면 플로그라고 있어요. 플로그. 이 카테고리로 가실게요. 플로그. 찾으셨나요? 네, 플로그로 오시면 오른쪽에 이 다이아몬드 표시 있는 거 말고 요 꽃 보이시죠? 꽃. 요 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단순한 이 이미지여서 요걸로 연습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꽃 찾으셨죠? 플로그. 맨 밑에 오시면 버라이어티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위로 올라오시다 보면 플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네 번째 요 하얀색 꽃 스티커를 삽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운로드 먼저 하시고요.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하시고 우리 인디케이터는 맞춰 놓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꽃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그럼 꽃 스티커가 이렇게 삽입이 되죠. 네, 일단 이 꽃 스티커의 길이를, 재생 길이를 이 메인 트랙과 맞춰 주실 거예요. 그래서 꽃 스티커 오른쪽에 이 하얀색 선 있죠? 여기를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끝까지
드래그 해주실게요. 트리밍 한다 그러죠.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트리밍 하셔서 끝까지 맞춰줍니다. 끝에 이게 지금 민트색으로 가이드라인 선이 나오죠. 끝에 맞춤선을 보시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에서 손을 떼주시고요. 자, 일단 꽃의 크기가 너무 크죠? 꽃의 크기를 좀 줄일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커서 화면 바깥쪽까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점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겠죠? 그래서 밖에 있는 조절점을 찾기 위해서 사진을 아래로 이동시켜 줄게요. 그래서 요 꽃 사진 있죠? 여기 지금 꽃 그림이 있는데 여기 하얀색 테두리 보이실 거예요. 요 안쪽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주면은 이제 조절점이 보이죠? 네, 조절점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양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이때 클릭하셔서 대각선 안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조절점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안쪽으로 천천히 드래그 해주시면은 꽃의 크기가 줄어들죠. 네, 꽃의 크기를 줄이셨으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꽃의 처음 위치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꽃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나요? 요 왼쪽 신문 밑에서 나왔죠? 다시 한번 꽃을 하얀색 테두리 안쪽에 마우스를 클릭하신 채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요 밑으로 가져갑니다. 조금 더 크기도 작게 줄일게요. 크기도 살짝 줄여서 이렇게 이 위치로 지정. 조금만 더 작게 할까요? 나중에 크기가 커져야 되니까 이 정도로 이제 지정을 할게요. 여기가 이제 꽃이 처음에 등장하는 시점이에요.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그럼 이 키프레임이라는 게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미디어 있죠? 즉 이 스티커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곳의 위치를 지정을 할 겁니다. 하나, 둘, 세 곳의 위치를 지정을 하면은 이 위치마다 얘가 어떠한 크기와 또는 뭐 어떠한 색깔 또는 뭐 선명함, 투명함 이런 것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까 키프레임에서 이렇게 위치가 변할 때마다 크기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셨지만은 이거를 꼭 크기의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 뭐 선명도의 변화 또는 색상의 변화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 변화들이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위치 세 곳, 한 곳, 두 곳, 세 곳을 지정해 주면은 알아서 움직임을 이어주겠죠. 자, 이제 첫 번째 등장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디케이터는 처음 꽃 스티커가 등장하는 시점에 맞춰줬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위치와 이 스티커의 위치와 크기도 지금 맞춰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이렇게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위치에 키프레임, 키를 하나 박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치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디로 가시냐면요. 일단 지금 스티커 선택되어 있죠. 네, 오른쪽 상단의 세부 정보창 보시면은 스티커 메뉴에서 가장 첫 번째 변형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변형. 스티커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할 때는 키프레임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키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 위치, 변형되는 단계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데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표시예요. 이 다이아몬드 표시는 그냥 아무 데나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변화를 줄 시점 1, 2, 3 이렇게 이어갈 거잖아요. 그럼 이 시점마다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박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디케이터를 첫 번째 위치에 우리가 맞춰줬어요. 네, 이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 상단 세부 정보창에서 변형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를 클릭합니다. 다이아몬드를 클릭하면
예, 초록색으로 지금 변했죠? 그리고 타임라인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인디케이터를 둔 위치에 다이아몬드, 즉 키를 추가한 겁니다. 이 시점, 요 시점에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럼 요 표시해준 요 장소에서의 이 스티커의 크기와 위치는 요거다라고 이렇게 이미 만들어 주었죠. 첫 번째 단계를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 만들어 볼게요. 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시점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먼저 키프레임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얘의 두 번째 위치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때는 이 두 번째 신문이 뒤집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키프레임은 다 완성을 했으니까 두 번째 키프레임의 위치를 지정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이 두 번째 사람이 신문을 뒤집었을 때, 네, 한 6초 17, 6.17초 정도 돼요. 이 시점에 인디케이터를 맞춰 놓습니다. 네, 두 번째 신문이 뒤집어졌죠. 6.17초경. 자, 그럼 여기를 먼저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오른쪽 상단에 세부정보창 가셔서 변형해서 일단 키를 지정을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클릭하셔서 추가를 해줘요. 다이아몬드가 잘 추가가 됐다면 타임라인에서 이 스티커에 다이아몬드가 표시가 되죠. 이 위치에 키를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 타임라인에서는 이 위치에 시점을 지정을 한 겁니다. 시점을 지정을 한 건데 그럼 이때 이 시기에 이 꽃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꽃부터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플레이어 창에서 이렇게 이동시켜줘요.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켜줍니다. 근데 이동시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얘가 돼야 돼요. 그럼 확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동그란 요 꽃을 조절점으로 살짝 확대를 해줍니다. 네, 이게 두 번째 키프레임의 완성이에요. 시점을 지정을 하고 그 시점에서 어떤 위치로 어떤 크기로 지정을 할 거냐 이걸 두 가지를 지금 완성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위치는 여기가 돼야겠죠. 그럼 시점 먼저 조정을 할게요. 자, 인디케이터를 이동을 할 건데 이 지금 보시면은 세 번째 신문이 뒤집어져야 돼요. 세 번째 신문이 바로 뒤집어지는 시점으로 인디케이터를 움직입니다. 한 10.17초 정도 되네요. (10.17초) 지점에서 인디케이터를 맞추면 세 번째 신문까지 다 뒤집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시점을 맞췄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키프레임을 하나 지정을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변형 가셔서 키프레임 하나 추가해 주실게요.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면 여기에도 키프레임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점을 지정했으면 이 시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플레이어 창에서 움직여줘야겠죠. 일단 꽃의 위치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꽃의 위치를 하얀색 테두리 안쪽을 클릭하셔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처음에 이제 위치를 바꿨고요. 네, 크기도 조정하겠습니다. 조절점으로 크기를 이렇게 크게, 꽃의 크기를 좀 확실히 보이기 위해서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키프레임까지 만들어줬어요. 자, 이제 타임라인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하나, 둘, 셋. 세 개의 키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저희 키프레임마다 첫 번째로는 인디케이터를 먼저 가져가셔서 시점을 표시를 해주고
이거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디케이터 먼저, 그 두 번째는 이 오른쪽 세부 정보 창에서 다이아몬드를 표시를 하고요. 세 번째는 플레이어 창에서 그 시점에서 위치나 또는 크기를 조정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린 요 세 개의 키프레임을 지정을 했으면 이제 캡컷에서는 얘네를 쭉 이어줍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인디케이터를 요 앞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셔서 천천히 재생해 볼게요. 예, 꽃이 점점 움직이면서 크기가 커지는 거 보이시죠? 네, 요게 이제 바로 키프레임이에요. 네, 이게 처음엔 좀 어려운데 요 맥락을 이해하고 나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결국에는 시점을 먼저 표시를 하고 그 시점에서 표시를 합니다. 키프레임으로 딱 지정을 해서 다이아몬드 표시로. 그리고 세 번째 그 위치에서 크기와 위치를 지정한다는 거죠. 저희 키프레임은 계속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 개의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어줬지만 만약에 내가 더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한 움직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촘촘하게 키프레임을 더 넣어도 되겠죠. 그러면은 더 촘촘한 움직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오른쪽 상단을 올라가는 이러한 움직임을 표현을 했지만 키프레임을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거 꺼졌네요. 잠시만요. 이제 쉬는 시간이 다가와서 그런가요? 여기 제가 지금 잠시 잘못 눌러서 좀 나왔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키프레임 연습 장면을 열어볼게요. 네,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개의 키프레임만을 적용을 했지만,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키프레임을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많이 지정을 한다면은 뭐 지그재그와 같은 이런 움직임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스티커가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움직임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은 계속적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 3개로 표시가 되어 있고 더 촘촘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는 3개 정도만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요 마지막 키프레임 다음에는 마지막 세 번째 키프레임 다음에는 아무것도 키프레임을 조정하지 않았죠.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위치에서 그냥 똑같이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움직일 키프레임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키프레임을 연습을 해보셨고요. 네, 저희 쉬는 시간 전에 키프레임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스티커를 하나 삽입을 해서 키프레임, 즉 중요한 위치를 지정을 하고 그 위치마다 크기와 그리고 위치를 또 지정을 해준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크기와 위치만을 변형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수명도나 뭐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티커를 클릭하신 상태로 오른쪽에 세부 정보창 보세요. 오른쪽 세부 정보창 보시면 저희는 변형으로 그러니까 이 키프레임을 지정한 요 시점에서 뭔가를 변형하겠다라고 해서 크기와 위치를 변형한 거지만은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확대. 아니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옆에 지금 다 이런 그 키프레임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위치만 변경할 때 또는 뭐 회전시킬 때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회전을 시키고 싶다 하실 때는요. 이것도 추가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미 키프레임이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적용되어 있는 키프레임으로 두 번째 키프레임 위로 마우스 가져가 보세요. 마우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인디케이터를 가져와 보시고 이 타임라인에서 키프레임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네, 민트색으로 색깔이 표시가 되죠. 예, 이미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키프레임에서 두 번째 키프레임을 클릭을 한 겁니다. 타임라인에서요. 이 키프레임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인디케이터가 키프레임 위로 위치하게 되죠. 요 두 번째는 미리 보기, 요 플레이어 창에서 보시다시피 요 가운데로 이제 꽃이 와 있는 경우예요. 여기다가 움직임을 추가하고 싶다. 그럼 오른쪽에서 움직임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회전 보이시죠? 회전. 근데 요거는 회전하면 어차피 꽃이니까 회전이 잘 안 보이겠네요. 요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키프레임 두 번째 키프레임 위치에 있고요. 오른쪽 세부 정보창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요 키프레임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게 아쉽게 지금 꽃이어서 아마 이게 회전이 되면은 이제 회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보이질 않아서, 요거를 일단 살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요 지금 키프레임,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요 오른쪽에 보시면 민트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지금 여기 이 표시된 키프레임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위치만 우린 조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회전을 한, 네, 16도 정도? 16도 정도 회전시키겠습니다. 지금 키프레임은 그대로 두 번째 키프레임에 적용해 놓고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원래 크기와 위치만 지정해 놓은 상태예요. 여기다가 이 두 번째에서만 16도 회전을 지정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보시고 한번 자 다시 처음부터 재생해 볼게요. 인디케이터를 이 스티커 맨 앞쪽으로 가져가셔서 재생해 보면서 플레이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생해 보면은 예, 꽃이 오다가 이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살짝 회전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크기, 위치, 그리고 회전까지도 키프레임으로 만들어 봤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배운 키프레임을 우리의 카페 브이로그에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 상단에 메뉴 가셔서요. 홈페이지로 돌아가기. 네, 홈페이지로 돌아가기 가셔서 우리는 카페 브이로그 만들고 있던 이 프로젝트로 이동해 오실게요.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우리 가장 마지막에 우리 세 가지 화면을 동시에 넣어놨던 가장 마지막 마지막 한 40초 지점인가요? 그 지점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네, 오셨나요? 그래서 동일한 시간대에 지금 이 세 개의 장면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장면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첫 번째 장면에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들어가면 그 다음 두 번째가 출격을 하죠. 그리고 또 들어가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왔다가 들어갔다를 3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까 제가 제 샘플 영상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실 수 있게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걸 한번 보시면 좀 더 잔상에 남으실 거예요. 네, 여기입니다. 처음에는 잘 보세요. 3개의 사진을 한 번에 보여주다가 왼쪽부터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면서 이 텍스트로 이제 설명을 해주죠. 네, 두 번째 장면이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세 번째 장면이 앞으로 확대됐다가 축소돼서 다시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키프레임으로 적용을 해보실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이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삽입을 하면은 4초 길이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이 3개의 미디어를 20초가량 늘려주겠습니다. 요거 지금 3개의 미디어인데 가장 밑에 있는 메인 트랙에 있는 실내 1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내 1이 가장 밑에 있고 그 위에 실내 2 그리고 실내 3 요 순서대로 지금 삽입을 했어요. 자, 실내 1을 클릭하셔서 스트리밍으로 재생 길이를 길게 늘려줍니다. 이거를 지금 요 시작하는 시점이 요 실내 사진 시작하는 시점이 43초 지점 정도예요. 그러면은 길이를 트리밍을 통해서 한 50
43초 정도? 예, 저랑 꼭 똑같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당히 좀 길게 늘려주시라는, 20초 정도니까 43초, 1분 3초 정도로 늘려주겠습니다. 20초 정도로. 네, 이렇게 늘렸어요. 43초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 끝나는 거는 1분 3초 정도 되도록, 이게 이제 20초 길이로 늘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똑같은 길이로 늘려줘야겠죠. 그래서 2번 실내 2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트리밍해서 맞춰주고요. 끝에 이제 가이드라인 선이 나오죠. 민트색으로. 그리고 위에 있는 조각도 이렇게 트리밍해서 셋 다 20초 간격 정도로 길이를 길게 늘려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타임라인을 좀 확대해 주시고요. 플러스 버튼 클릭하셔서 타임라인 확대하셔서 지금 이 장면 중점적으로 우리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요, 우리가, 조각조각 시점을 나눠줘야 돼요. 자, 인디케이터를 가장 처음, 요 실내 사진 3개 나오는 요 처음 시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실게요. 자, 일단 처음에는 요 3개의 장면, 3개의 그 그림이 다 나오도록 한 1초, 1.5초 정도? 1초에서 1.5초 정도는 얘를 전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인디케이터 요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기 플레이어의 시간을 보시면서 지금 저는 시작 시점이 43초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2초? 네, 2초 정도 조정해 볼게요. 2초 정도. 그럼 45초 정도로 이렇게 맞춰줄게요. 여기가 43초였으니까 45초 정도. 어림잡아 한 1.5초에서 2초 정도 되도록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래서 요 공간,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공간에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그대로 요 3개의 이미지를 다 보여줄 거예요. 온전하게. 자, 여기까지 오셨죠? 자, 인디케이터는 이렇게 맞춰둔 상태로요.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해봅니다. 요 인디케이터 왼쪽에서는 요 3개의 장면이 온전히 보여지고, 그럼 인디케이터의 요 지난, 요 시점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 앞에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요 사진이 앞으로 점점 해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인디케이터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 분할을 다 해줄게요. 요 3개를 하나, 둘, 셋을 다 분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 그대로 맞춰 놓으신 상태로 미디어만 하나씩 클릭하셔서 왼쪽에서 분할해 주시면 돼요. 분할하고 삭제 아니고 그냥 분할만 해주시는 겁니다. 실내 3 클릭해서 분할, 그리고 이 실내 2도 클릭해서 분할, 그리고 실내 1도 클릭해서 분할. 그래서 똑같은 시점, 인디케이터로 표시한 똑같은 시점으로 이렇게 조각을 나눠준 거예요. 요 3개의 사진을 2조각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눠준 이유는요, 요 인디케이터를 기점으로 요 앞쪽에 있는 조각들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런 변화 주지 않고 온전히 요 3개의 카페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연출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가장 왼쪽에 있는 요게 이제 실내 1이에요. 요 맞나 확인해 보세요. 요 실내 1 가장 밑에 있습니다. 요것과 요 왼쪽에 있는 실내 1이 잘 맞나 확인해 보세요. 요 맨 밑에 있는 실내 1을 클릭했을 때 요 위에 플레이어 창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요 사진에 하얀색 테두리가 생겨야 됩니다. 자, 실내 1에서도 앞에 조각 말고 뒷조각 있죠? 뒷조각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얘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들어가는 거를 여기서부터 연출을 해줄 건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연출해 줄 거냐? 한 4초 정도? 한 5초 정도로, 네, 5초 정도의 요 조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요 조각 동안은, 요 시간 동안 얘가 확대됐다가 축소됐다가 요걸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디케이터를 일단 맞춰줄게요. 인디케이터로 지금 45초에서 시작을 하는데 5초 정도로 맞춰볼게요. 여기 45초니까 한 50초 되겠죠? 그래서 50초 되는 시점으로 인디케이터를 옮깁니다. 50초.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조각부터 여기가 5초예요, 5초. 이 5초 동안 얘는 들어갔다 나왔다를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얘를 잘라주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 클릭해서 분할해주고 마찬가지로 요 위에 있는 애들도 요 동일한 시점에서 같이 나눠줄 거예요. 위에도 클릭해서 인디케이터는 그대로 있어요. 나눠주고 요 위에 있는 조각도 클릭해서 분할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 미디어가 모두 세 조각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세 조각으로 모두 분할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가장 밑에 있는 실내 1 봅니다. 요 첫 번째는 아까 그대로 둘 거라 그래서 첫 번째 조각, 두 번째 조각 클릭해보세요. 두 번째 조각. 두 번째 조각이 시작하는 시점으로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오셨죠? 자, 앞에는 온전하게 새 장면을 보여주고 여기서부터 가장 왼쪽에 있는 요 소파 사진 얘한테 이제 키프레임을 적용해 줄 거예요. 요거 아까 배우신 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가장 처음에 시작 시점에 키프레임을 하나 지정을 할게요. 지금 두 번째 조각에 가장 처음에 인디케이터 와 있고요. 이 위치에 키프레임을 지정을 합니다. 지금 두 번째 조각 클릭해 있죠? 오른쪽 상단에 세부 정보 창에서 요거를 키프레임을 일단 하나 여기서 이제 확대만 할 거예요. 확대만. 그래서 이 변형을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크기도 크게 하고 위치도 바뀌었으니까 두 가지 이상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 변형을 사용한 건데 이번에는 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지금 확대를 아무것도 안 한 게 100%예요. 시작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확대 옆에 이 키프레임 하나 추가합니다. 확대 용도의 키프레임을 하나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시점에 오른쪽 상단 세부 정보창에서 확대 옆에 있는 키프레임을 하나 플러스 버튼으로 추가합니다. 추가됐죠? 민트색으로 표시가 됐고 그리고 하단에 이 타임라인 보시면은 키프레임이 추가가 됐어요. 민트색으로 보이시죠? 여기 지금 시점을 표시해 준 거예요. 요 시점. 요게 시작 시점이에요. 네, 시작 시점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앞으로 쭉 확대돼서 나와야 되겠죠. 확대를 시킬 건데 확대되는 거는 한 4초 정도 있다가 확대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지금 45초에 있는데 한 48초 정도로 맞출게요. 지금 여기 45초였는데 한 3초 정도 기점을 두고 여기다 인디케이터를 맞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키프레임을 하나 추가를 해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가셔서 확대 오른쪽에 있어 키프레임 다이아몬드를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추가했어요. 여기 지금 하단에 키프레임 추가된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아까 키프레임을 이제 3개를 지정을 했는데 여기선 2개만 지정을 할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있는 키프레임은 원내 위치에서 원래 크기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변형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키프레임만 표시했을 뿐 그 키프레임에서는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점을 표시를 한 거예요. 두 번째 키프레임인데 여기서 예를 들면 요만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확대를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의 움직임을 이어주면서 점점 확대가 돼서 마지막 크기가 요만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원래 여기 이제 첫 번째 이 키프레임에서는 100%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두 번째 키프레임에 와 있죠? 인디케이터의 위치가 두 번째 키프레임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확대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확대를 해주냐? 요 숫자로 입력하실게요. 확대 100%가 아니라 클릭하셔서 175% 정도? 거의 2배 약간 안 되게 이렇게 확대를 해준 거죠. 175%로 확대를 해주니까 여기 앞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 배율만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확대가 됐으면 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겠죠. 원래 위치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시점에다가 키프레임을 지정을 해주고 여기는 다시 100%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원래 위치했어요. 원래 크기대로. 요 키프레임에서는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프레임을 하나 지정하고 원래 배율 100%를 만들면 점점 확대됐다가 다시 점점 축소돼서 원래 배율로 돌아가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어차피 요거 다른 데도 다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다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반복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프레임 적용해 주겠습니다. 세 번째 키프레임은 우리가 아예 이 조각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맨 뒤에, 요 조각 맨 뒤로 가져갑니다. 맨 뒤로 가져가셔서 여기에 이제 키프레임 하나 추가할게요. 우측 세부 정보창에서 확대해서 키프레임 하나 추가. 네, 키프레임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지금 175%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표시한 요 키프레임에서는 원본 크기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175%가 아니라 클릭하셔서 100%로 바뀝니다. 100%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세요. 100% 입력하시고 엔터 칩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인디케이터를 요 두 번째 조각 앞으로 가져가셔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시면 확대됐다가 다시 축소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래서 요게 지금 첫 번째 키프레임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됐다가 다시 뒤로 들어간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키프레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키프레임이 되면서 보세요. 앞쪽으로 확대가 될 건데 이 오른쪽 애들 보세요. 오른쪽 애들이 밝으니까 원본 그대로 보이니까 얘한테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애가 확대될 동안 이 오른쪽 애들은 까맣게 만들어줄 거예요. 안 보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시점을 동일하게 맞추려고 이렇게 동일한 인디케이터 위치를 기점으로 나눈 겁니다. 요 시점 동안에는 요 가장 왼쪽에 있는 요 미디어, 요 사진만 확대됐다가 축소되는 키프레임을 실행을 하고 나머지 두 애들은 요 시점 동안 어둡게 만들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위에 있는 실내 2, 두 번째 조각입니다. 실내 2에서 요 가운데, 요 두 번째 조각, 앞에는 요거 손대지 마세요. 앞에 있는 조각은 3초 동안 잠깐 보여줄 거라 그랬죠? 요 두 번째 조각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서 기본에서 좀 어둡게 만들어준다. 그럼 얘를 투명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투명하게 만들어주면 뒤에 배경이 사실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이 비춰서
좀 시커멓게 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혼합이라는 거 있어요. 혼합. 여기 지금 확대 밑에 위치 회전 밑에 보시면 혼합 있습니다. 혼합. 혼합에서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네, 지금 불투명도가 100%죠. 전혀 투명하지 않게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투명도를 이 마커를 왼쪽으로 쭉 이동해 주시면서 보시면 어두워지죠. 한 20% 정도로 어둡게 만들겠습니다. 20%. 네, 마찬가지예요. 바로 위에 있는 실내 3. 네, 실내 3 두 번째 조각도 클릭하셔서 지금 이 앞에 조각 아니에요. 두 번째 조각. 그리고 클릭하셔서 얘도 투명도를 조정해 주실게요. 20%로. 불투명도를 지금 100% 완전히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얘를 살짝 투명하게 이 마커를 왼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20%로 바꿔주세요. 20%. 네, 그렇게 어두워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장 왼쪽 사진이 확대돼서 나오는 동안 이 동일한 시간 동안 이 나머지 두 애들은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이 왼쪽 사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면을 연출해 주는 겁니다. 인디케이터로 다 동일한 시점을 나눠줬기 때문에 요 앞에서부터 한번 보실게요. 인디케이터를 요 장면 맨 앞으로 가져가셔서 보시면 재생해 볼게요. 처음에는 새 장면을 3초 정도 보여주다가 네, 여기 까매지면서 왼쪽에만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동안 나머지 두 애들은 까맣게 보이는 거죠. 집중도를 높여줘서 왼쪽 장면을 더 집중도 있게 연출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 것들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반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왼쪽 첫 번째 여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가운데 와인병 있는 사진 있죠? 얘가 앞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도록 강조를 해볼 거예요. 자, 강조를 해볼 거기 때문에 일단 동일한 시점대로 인디케이터를 맞춰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센스 있게 잘 보셔야 되는 게 보세요. 이 조각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시점에서는 그냥 이 세 개를 쭉 다 보여줘요. 이 두 번째 조각에서는 이 실내 1만 확대가 되고 나머지 애들은 시커멓게 보이죠. 자, 그리고 바로 이 두 번째에다가 키프레임을 적용할 거냐가 아니라 지금 요 첫 번째 요 조각이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서는 살짝 한 1초 정도 쉬었다가 살짝 1초 정도 쉬었다가 요 실내 2가 확대됐다가 축소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확대됐다 축소되면은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멋진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1번 실내 1이라는 요 소파 사진이 확대됐다가 제자리로 간 다음에 1초 정도 살짝 뜸을 들이라는 거죠. 1초 정도 살짝 뜸을 들이는 곳에 인디케이터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키프레임 적용한 조각 있죠? 여기에서부터 1초 정도만 있다가 인디케이터를 위치시켜 주세요. 살짝 1초 정도 있다가 뭐 1초 아니고 한 30초, 0.5초도 괜찮아요. 저는 여기가 50초였기 때문에 한 51초 정도? 네, 51초 정도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1초 전에서 소파 사진이 확대됐다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그리고 1초 쉬라는 거죠. 이 시점에 인디케이터를 맞춘 채로 분할해 줍니다. 이 세 조각을 모두 분할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클릭해서 분할, 하나씩 또 클릭해서 분할, 클릭해서 분할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총 4조각이 된 게 맞아요. 미디어마다. 하나, 둘, 셋, 4조각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에 키프레임을 적용할 준비가 된 거고요. 네, 이제 우리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화면이 축소되고 확대되는 장면을 연출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래는 키프레임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이 화면에서 이 스티커 하나 삽입을 해서 스티커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걸 연습을 해보셨어요.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고요. 그래서 이 위치별로 키프레임을 지정을 해서 요 3개만 지정을 하면은 이 위치들을 모두 이어줘서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어줬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복잡한 형태예요. 그래서 화면을 나눠서 왼쪽 장면이 먼저 확대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별로 이제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이게 사실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그냥 이게 단순하게 이 조각조각 나눠서 움직이는 시점에만 키프레임을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조각들이 약간 대기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각 나눠보신 거 보시면 각각 미디어를 4조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게 다 동일한 타임 라인에서 움직이죠. 첫 번째는 이제 대기하면 3초 정도 전체 화면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조각은 요 첫 번째 실내 장면, 여기만 강조해주면서 키프레임을 적용하고 나머지 요 두 장면들은 까맣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키프레임을 적용한 요 장면이 이 끝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바로 두 번째 장면이 출격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1초 정도 좀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출격을 하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지금 실내 2, 두 번째 와인병 있는 요 사진을 확대했다가 축소시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봅니다. 이 인디케이터를 네 번째 조각에 가장 처음으로 가보시면 이게 한 51초 지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한 5초 정도를 또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51초니까 한 56초 되는 지점으로 가서 인디케이터를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56초 정도로 맞춥니다. 정확히 56초가 아니라 뭐 56.1초, 56.3초 괜찮아요. 적당하게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3초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 동안 요 와인병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할 겁니다. 근데 그동안 다른 애들은 까맣게 되어야겠죠. 그래야지 이 와인병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일한 시간 동안에 어떤 효과를 적용해주기 위해서 이 3개의 조각을 다 동일한 시점에서 인디케이터로 분할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56초 지점 정도의 인디케이터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인디케이터를 기점으로 해서 이 3개의 미디어들을 모두 분할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그 인디케이터는 가만히 두세요. 미디어만 클릭하시면서 분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디케이터 클릭해서 분할. 또 인디케이터가 아니고 미디어 클릭해서 분할. 또 미디어 클릭해서 분할. 인디케이터는 가만히 둡니다. 저희 지금 또 조각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분할하셨으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인디케이터를 아까 51초 지점으로 가져갑니다. 다시 이렇게 잘라놨으니까 51초 지점으로 인디케이터 위치시키시고요. 네, 이렇게 오셨으면은 이제 실내 2 와인병을 클릭을 하시고요. 얘한테 이제 키프레임을 적용해주면 되는 거죠. 자, 키프레임을 적용하는 거는 우리가 3개로 적용할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그대로예요. 그리고 확대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일단 여기는 아무 변화도 없는데 그냥 시점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크기나
위치를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확대 축소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 여기 맞춰 놓으셨으면은 그대로 실내 2, 요 와인병을 클릭을 하시고 플레이어 창에서도 와인병 사진이 선택된 거 확인해 주세요. 하얀색 테두리로 선택되어 있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세부 정보창 가셔서 확대하는 종류의 키프레임을 적용을 하겠다. 키프레임 하나 클릭합니다. 키프레임 클릭하시면 민트색으로 표시가 되죠.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디케이터에서도 보니까 지금 두 번째, 여기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처음 부분에 키프레임이 추가가 됐죠. 여기서는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점점 확대가 되겠죠. 돼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확대가 될 거냐를 인디케이터로 표시를 해주면 여기 이만큼 확대될 거다라고 하면은 아무 변화 없었던 원본에서 여기까지 점점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의 크기와 마지막 크기만을 지정을 해주면은 알아서 이어져 가면서 점점 커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51초에서부터 3초 지점으로 갑니다. 54초 지점 정도로 옮길게요. 네, 54초 정도 지점으로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확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54초 지점으로 맞추셨으면 마찬가지로 우측 세부 정보 창에서 키프레임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키프레임 추가해 주시고 지금 추가된 거 보이시죠? 이 위치는 확대됐을 때의 마지막 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오른쪽 상단에서 175%로 바꿔줍니다. 숫자로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세요. 숫자로 175%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가운데까지 확대가 되죠. 이 위치까지 원본에서부터 점점 확대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원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위치 인디케이터를 이 조각의 끝으로 가져가셔서 네, 여기서도 끝에를 잘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끝내시면은 이때 우리가 175%로 확대시켜 놨잖아요. 그 크기가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다시 원본으로 돌아오게 해야지 이 175% 확대됐을 때부터 점점 축소돼서 원본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지금 56초 지점이죠. 이 지점에다 인디케이터 갖다 놓으시고 일단 우측 상단에서 키프레임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클릭. 네, 추가를 해서 지금 175%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다시 100%로 바꿔주시고 엔터 쳐주세요. 마지막 이 시점에서는 키프레임 먼저 추가하고 100%로 크기를 변경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이러면 이제 바로 키프레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바로 이 조각의 앞쪽으로 가져가서 천천히 움직여보면 점점 175%까지 확대가 됐다가 다시 축소돼서 원본으로 돌아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두 번째 조각이 확대되고 축소되는 동안 나머지 애들은 조용히 까맣게 변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조각은 다 동일한 시점대로 나눴기 때문에 이 조각을 하나씩 클릭해서 불투명도를 20%로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실내 3 클릭하셔서 우측 상단의 세부 정보 창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보시면 혼합이라는 메뉴 있죠?
크기 조정해서 위치, 회전 조금만 밑으로 내려보시면 바로 혼합이 있습니다. 혼합. 이 꺽쇠를 그대로 펼쳐주셔야 돼요. 꺽쇠 펼쳐주시면 불투명도 메뉴가 나오죠. 여기 접히신 분들은 이 드롭다운 버튼 클릭해 주시면 불투명도 메뉴가 나옵니다. 지금 100%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투명하지 않죠? 살짝 투명하게 20%로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정해 주세요. 20%. 불투명도를 20%로 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에 요 실내 1, 요 부분도 클릭해서 바로 세부정보창에서 불투명도를 20%로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죠. 불투명도를 줄인다라는 건 이제 투명해지는 거니까 투명한 만큼 뒤에 있는 요 검은 배경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양쪽에 있는 미디어들의 불투명도를 조정을 했고요. 한번 볼까요? 예, 이 인디케이터 앞쪽으로 가져가셔서 살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두 번째 장면이 확대되는 동안 지금 양쪽에 있는 이 그림들은 모두 투명하게 20%의 투명도를 가져가서 불투명도를 가져가서 까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사진을 확대를 했다가 축소가 되죠. 네, 이렇게 오시고 이제 마지막 장면만 연출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장면. 자, 인디케이터를 이제 마지막 지금 키프레임 끝난 시점, 요 시점에 그대로 위치해 주시고 지금 키프레임이 끝났다고 해서 또 바로 지금 실내 3 있죠? 실내 3, 요 박스 쌓여져 있는 여기서 바로 출격을 할 게 아니라 1초 정도는 잠깐 뜸들였다가 출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마지막 키프레임 끝난 시점부터 1초 정도 뒤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지금 56초였는데 한 57초 정도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57초 정도. 네,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3개의 조각을 모두 잘라줍니다. 클릭해서 분할, 클릭해서 분할, 클릭해서 분할. 네, 그래서 여기 1초 동안은 이제 그냥 가만히 둘 거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조금 빠르게 조정해 볼게요. 마지막 조각 실내 3 박스가 있는 요 실내 3을 클릭을 합니다. 지금 57초 지점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조정하도록 할게요. 처음 시점은 인디케이터를 처음 시점에 맞춰 놓으시고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측 세부 정보창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확대 옆에 키프레임 있죠. 여기는 키프레임만 그냥 지정만 하고 아무런 변화 주지 않는 그냥 원본이에요. 그래서 키프레임 지정하면 키프레임 클릭하시면은 여기 키프레임 하나 생기고요. 여기서는 그냥 아무 변화 없이 여기가 시작 시점이니까 이 위치에서 시작하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3초 뒤로 움직입니다. 지금 이제 57초에 있으니까 한 60초 정도로 이동시키면 되겠죠. 60초 정도로 인디케이터를 움직이면 되겠죠. 60초. 여기 이제 3초예요. 그래서 3초 동안 확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인디케이터가 있는 요 지점에다가 바로 키프레임을 하나 추가합니다. 확대 키프레임. 마지막 이제 가장 많이 확대됐을 때를 지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프레임 하나 추가하고 확대는 175%. 175 입력하시고 엔터 칩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죠,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2초 정도 더 이동을 할게요. 여기가 지금 1분이니까 1분하고 2초 뒤로 이렇게 이동을 할게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는 원본으로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다시 키프레임을 추가해서
175%로 되어 있는데 100%로 바꿉니다. 원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100%로 입력하고 엔터. 그래서 지금 키프레임이 마지막 실내 3에 하나, 둘, 3개 지정됐고요. 원본에서 175%까지 점점 미디어가 확대가 됐다가 다시 원본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나머지 2개의 미디어들은 까맣게 변해 있어야 돼요. 지금 실내 3의 마지막 키프레임에 지금 와 있죠. 마지막 키프레임에 인디케이터가 맞춰져 있는데 이 인디케이터 그대로 두시고 이 기점으로 나머지 밑에 있는 2개의 미디어를 분할해 줍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클릭하셔서 분할, 또 하단에서 클릭하셔서 분할. 네, 그래서 지금 키프레임 실내 3이라는 미디어, 요 지금 박스에 있는 요 미디어에 키프레임이 일어나는 동안 나머지 애들은 불투명도를 20%로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2 클릭해서 상단 세부 정보창에서 조금 내리셔서 불투명도를 20%로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는 실내 1도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불투명도를 20%로 조정해 줍니다. 요거 2개는 20%로 불투명도를 조정하고 얘는 그대로 키프레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마지막에서 이제 키프레임이 다 끝나고 원본으로 돌아오죠.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다음 장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초 정도 살짝 뜸을 들이고 완성이 됐으니까 1초 정도 살짝 쉬었다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인디케이터를 이제 마지막에서 살짝 한 1초 정도 뒤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 정도로 조정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 부분 남는 부분들은 삭제하면 되겠죠. 인디케이터 맞춰놓고 마지막 요 부분은 삭제해서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 맞춰놓은 상태에서 미디어 하나씩 클릭해서 왼쪽에서 오른쪽 삭제, 요 인디케이터를 기점으로 오른쪽 남는 부분은 삭제하라는 거죠. 오른쪽 삭제,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도 오른쪽 삭제, 밑에 있는 미디어 조각도 클릭하셔서 오른쪽 삭제.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부터 잘 만들어졌나 한번 볼게요. 인디케이터를 이 장면 3개를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셔서 재생 한번 해보세요. 자, 처음에 쭉 보여주다가 앞장면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들어가고 그동안 까맣죠? 2번째 장면 들어오면서 뒷장면은 까매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장면이 확대되면서 다시 축소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초 정도 보여지고 끝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키프레임을 통해서 각 장면이 확대되고 축소되는 걸 연출해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부연 설명을 해줘야죠. 부연 설명은요, 각각의 장면이 확대될 때 우리가 이제 이 텍스트로 부연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제 첫 번째 장면, 실내 1부터 설명을 해줄 건데, 이 텍스트는 언제 들어가느냐? 바로, 이 미디어가, 이제, 확대되는 동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어디로 맞추시냐면요. 여기서 맞추셔야겠죠. 이 실내 1에서 키프레임이 적용된 요 공간, 이 앞부분은 그냥 같이 이제 아무런 변화 없이 잠깐 1초 보여주는 공간이고요.
여기 있는 공간, 이 공간 동안에 지금 텍스트를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를 요 키프레임이 적용된 요 조각 앞에다가 위치해 놓으시고요. 네, 실내 1 사진에서 넣을 겁니다. 실내 1. 요 소파에 있는 사진.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텍스트 삽입하도록 할게요. 왼쪽 미디어 창에서 텍스트 가시고요. 네, 텍스트는 꾸며진 텍스트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템플릿으로 가셔서 텍스트에서 텍스트 템플릿 중에 이 카테고리 밑으로 내려보시면 쭉 있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시냐면 일단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맨 밑에 자동 캡션이라고 있어요. 그 위로 오시면 패션이라고 있죠. 이 패션 카테고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패션 찾으셨나요? 그래서 패션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 디자인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가시면은 인스퍼레이션 메이크업이라고 있습니다. 두 줄로 된 템플릿이에요. 이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나요? 이거 다운로드 먼저 받으시고요.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바로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플러스. 네, 이렇게 텍스트가 삽입이 됩니다. 네, 텍스트의 길이는요. 여기 지금 이 키프레임이 끝날 때까지 트리밍해서 늘려주세요. 이 뒤에 조각은 전체 이미지를 1초 동안 보여주는 곳이죠. 프레임이 끝나고 키프레임이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그리고 크기 먼저 요 텍스트 먼저 조정할게요. 지금 텍스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 오른쪽에 세부 정보창에 텍스트에 대한 편집 창이 나오죠. 그래서 두 줄이에요. 그래서 인스퍼레이션과 메이크업 두 줄로 입력을 할 거고 이 인스퍼레이션 들어가는 부분에 우리는 이제 뭐라고 입력을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심심할 때 볼 수 있는 이 인스퍼레이션 이 부분에다가 클릭하셔서 심심할 때 볼 수 있는 라고 입력해 주시고 두 번째 단락에는 지금 메이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클릭하셔서 서적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심할 때 볼 수 있는 서적들. 이 서적들은 요 밑에 줄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크기도 조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거 그냥 미리 보기에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떻게 조정하시냐면은 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확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확대됐을 때의 위치와 맞춰줍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살짝 옮겨 보시면서 이렇게 확대가 되죠. 그럼 여기와 겹쳐지지 않게 요 텍스트 조정하면 되죠. 크기도 조절점으로 살짝 줄여주시고 위치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디케이터 앞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심심할 때 볼 수 있는 서적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자, 이걸 똑같이 다른 장면에도 같이 붙여 넣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하나 했으면은 복사해서 사용하면 더 편하겠죠?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심심할 때 볼 수 있는 서적들이라는 이 텍스트를 타임라인에서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사본을 하나 만듭니다. 사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사본. 네, 사본 클릭하시면 사본이 하나 복사가 되고요. 이제 어디다 붙여 넣을지는 인디케이터를 맞춰줘야겠죠. 자, 그럼 인디케이터를 어디로 이동하느냐? 바로 다음 키프레임이 진행된 이 부분이죠. 첫 번째 키프레임 끝나고 1초 쉬었다가 요 실내 2, 요 부분에다가 바로 넣을 거예요. 인디케이터를 바로 키프레임 시작하는 공간에 맞춰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붙여넣어지죠. 네, 여기는 이제 이 가운데가 좀 확대될 거기 때문에 일단 인디케이터를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시면서 가장 최대로 확대됐을 때 이 위치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텍스트의 크기를 조금 줄여줘야겠죠. 네, 줄여주시고 오른쪽에서 바로 텍스트는 첫 번째 단락에는 예쁘게 진열된, 그리고 두 번째는 와인병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예쁘게 진열된 와인병 크기를 조금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텍스트가 밑으로 가 있으면은 이 사진보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사진에 가린다는 거죠. 그러면 텍스트를 옮기고 싶으시면요, 이 텍스트를 이 위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이 시작 시점으로 이렇게 옮겨주셔서 이렇게 드래그하셔서 옮기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하셔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셔서 옮겨주시면은, 네, 그럼 이제 이 사진 앞으로 이렇게 글씨가 나오게 되죠. 차이 아시겠죠? 지금 요 와인병 사진보다 요 텍스트가 더 위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지지 않고 잘 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트리밍 하셔서 뒤에까지 메인 트랙과 요 두 번째 실내 이 사진과 길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예쁘게 진열된 와인병이란 요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사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인디케이터는 어디로 가져가느냐? 마지막, 네, 요 실내, 여기 1초 띄고, 예쁘게 진열된 와인병에서 1초 띄고 요 지점에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요 위로 그냥 가져가 주시는 게 좋겠어요. 요 위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왜냐면 사진보다 텍스트가 위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우스를 요 윗부분에 두시고, 인디케이터 맞추셨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붙여넣어 봅니다. 그런데도 이제 위로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대로 위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드래그 해주시면은 사진보다 위로 가죠. 그리고 텍스트 먼저 조정해 줄게요. 첫 번째 단락에는 박스들도, 쌓인 박스들이 멋스럽다는 거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스들도 멋스러워요. 박스들도 멋스러워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이 텍스트 박스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밍을 해주셔야 되는데, 트리밍은요, 요 밑에를 참고하시면서, 여기 지금 마지막에 1초는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요 조각에 맞춰서 트리밍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이제 이 장면의 연출이 모두 끝난 거예요. 자, 앞에서부터 한번 쭉 볼게요. 앞에서부터 쭉 큰 화면으로 재생해 보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미리 보기에서 이 플레이어 창에서 전체 화면 있죠? 전체 화면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해 보겠습니다. 예, 앞장면이 나오면서 심심할 때 볼 수 있는 서적들이 있고, 예, 그리고 예쁘게 진열된 와인병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박스들도 멋스러워요 라는 이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예, 키보드에서 ESC 키 누르시면은 원래 이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자, 이제 드디어 키프레임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장면을 연출하셔야 되는데요. 예시 동영상 먼저 보실게요. 네, 다음 장면은요. 제 카페의 이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이 카페에서 티를 주문해서 티를 마시는 장면을 연출을 한 겁니다. 네, 미리 역시나 휴대폰으로 찍어 놓은 영상이고요.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이제 티를 주문해서 어떤 티인지 살짝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페 음악을 같이 들어볼까요? 라는 요 자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스티커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연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캡컷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모두 인디케이터는요, 이 카페에 키프레임을 적용한 요 장면. 지금 현재 프로젝트의 맨 뒤로 위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미디어를 새롭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디어를 가져오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점이 우리가 미디어를 가지고 올 메인 트랙을 일단 메인 트랙을 확인을 하시고요. 요 위치에 지금 앞에서부터 쭉 미디어를 가져온 요 메인 트랙에 미디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상단에 미디어 창 가셔서 가장 왼쪽 미디어 클릭하시고요. 네, 우리는 여기에서 3번 티 마시기 22초짜리 영상이죠. 티 마시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마우스 가져가시면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 영상이 메인 트랙으로 들어옵니다. 이 영상을 들어보시면은 티 마시기 영상에 이 그대로 휴대폰으로 이 촬영을 했기 때문에 카페에 있는 뭐 달그닥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모두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좀 시끄럽기 때문에 일단 이 영상의 오디오를 모두 볼륨을 0으로 맞춰 놓을게요. 그래서 티마식이라는 영상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세부 정보 창에서 오디오로 갑니다. 네, 오디오로 가셔서 볼륨은 완전히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셔서 지워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 인디케이터를 조정하면서 이 컵 안에 있는 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티백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카페 음악을 들어볼까요? 라는 이 메시지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멈춰야 할 지점을 인디케이터를 이동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 살짝 이동해 가시면서요. 이 플레이어 창을 계속 확인해 주세요. 천천히 이동해 보시면 예, 지금 이렇게 컵 속에 티가 보이고요. 조금 더 인디케이터를 이동하시면은 옆에 이제 티백도 보이죠? 티백에 여기 티백의 요 태그까지 확인을 하시고 다시 정면으로 돌아왔을 때 이때까지 인디케이터를 맞춰줍니다. 트레이 위에 컵 안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티백을 보고 다시 이제 정면으로 들어가는 시점이죠. 네, 여기에서요, 우리 이 영상을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 맞춘 상태로 타임라인에서 분할해 주시고요. 네, 이제 두 조각으로 분할이 됐죠. 네, 앞 조각 보시면요. 이게 이제 천천히 물론 촬영을 했지만은, 티를 보고, 이 티백까지 보는 게 조금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 조각은요, 우리가 속도를 조금만 빠르게 해줄게요. 그래서 분할한 앞에 있는 조각을 클릭하셔서, 네, 오른쪽 상단 세부 정보창에서 속도를 조정합니다. 네, 속도 클릭하셔서, 현재 그냥 1배속인데, 살짝만 빠르게, 한 1.5배속 정도로만 조정해 볼게요. 정확히 1.5배, 네, 1.5배속, 1.5배속으로 맞추겠습니다. 이 마커를 정확히 움직이실 수 없을 때는 여기에 그냥 숫자를 입력해 주셔도 괜찮아요. 1.5배속으로 맞추시면은 여기 지금 영상 1.5배속으로 약간 속도가 빨라지면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앞부분은요, 단순히 내가 시킨 메뉴를 살펴보고요. 이 뒷부분부터는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우리 텍스트도 넣고 스티커도 넣어줄 건데요. 일단 텍스트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새로운 텍스트 말고 이전에 우리가 삽입했던 텍스트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통일감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디케이터 앞쪽으로 좀 가져가셔서요. 우리 앞에 이 창문 위에 있는 오늘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날이에요. 이 텍스트 디자인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텍스트를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4번 클릭해 주세요. 복사하겠다는 거죠. 예, 창문 장면 있는 이 영상에서 텍스트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4번을 만듭니다. 4번 클릭하셔서 네, 복사를 해놓고 다시 인디케이터를 맨 뒤로 가져오셔서 이 티마식이 있죠. 이 두 번째 조각 앞에다가 인디케이터를 맞춰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텍스트 트랙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붙여넣기 합니다. 네, 텍스트 복사해서 붙여왔고요. 복사해서 붙여오셨으면은 이 길이 먼저 조정해 주실게요. 길이를 영상의 끝까지 이렇게 트리밍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텍스트의 내용부터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세부 정보창에 지금 복사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 온 텍스트가 있죠. 이거를 지우시고 카페 음악 같이 들어볼까요? 라고 입력합니다. 카페 음악을 같이 지금 현재 카페에서 틀어지고 있는 음악을 같이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렇게 자막이 만들어졌죠. 네, 음악을 같이 들을 거니까 여기 스티커도 같이 넣어줄 건데 스티커를 넣기 전에 일단 인디케이터를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텍스트가 등장하고 살짝 뒤에
텍스트가 등장하고 살짝 뒤에 스티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등장하고 살짝 뒤에 인디케이터 맞춰주시고요. 네, 우리는 바로 스티커 가져오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의 미디어 창에서 스티커 클릭합니다. 네, 스티커 클릭하시고 우리 왼쪽 카테고리 중에서 우리 브이로그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브이로그를 어디서 찾으실 수 있냐면요. 스티커 카테고리에서 브이로그 약간 중간 정도에 있어요. 브이로그. 맨 위에서부터 인기, 신규 하트 지나서 크리스마스 지나서 사랑 지나서 게임 지나서 브이로그가 있습니다. 네, 브이로그로 가보시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줄 보시면 해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 스티커 보이실 거예요. 노란색 해님입니다. 요거 바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운로드 버튼 먼저 클릭해 주시고요. 다운로드를 먼저 해주시면은 다운로드 완료돼서 플러스 버튼이 보이죠. 인디케이터 우리가 맞춰놨기 때문에 그대로 플러스 버튼 클릭합니다. 네, 여기 스티커가 삽입이 됐죠. 일단 스티커의 길이부터 조정하겠습니다. 오른쪽 트리밍을 통해서 메인 트랙과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네, 그리고 플레이어 창에서 스티커의 위치와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스티커 가운데 마우스 클릭하셔서 오른쪽 빈 공간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조절점, 이 꼭지점의 조절점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양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네, 이때 화살표를 클릭하신 상태로 사각형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크기도 조절 가능합니다. 크기를 좀 축소하셔서 위치도 조정해 주실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장면 완성을 했는데요. 완벽하게 완성은 아니지만 일단 밑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 인디케이터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카페에서 내가 시킨 메뉴를 보여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을 같이 한번 이제 잠깐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여기 지금 이 햇님이 계속 스티커가 움직여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스티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오셔서 이 영상의 뒷부분과 그리고 앞부분 인트로까지 모두 완성해서 카페 브이로그라는 영상을 함께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오늘 3회차 수업을 마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요, 복습해 주시면서